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김한 기자가 들어오시는데 체육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터넷에는 이 상반신밖에 안 보여서 표가 안 나는데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는가 싶어서. 네, 요새 언론사들이 재택근무를 택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를 하되 출근은 이제 회사로 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 근데 어디 뭐 취재원 만나러 출입처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면 취재를 자제하라라는 지침도 있었고. 네. 대면 취재를 자제하라. 네. 어쨌든 뭐 감염병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이제 자가격리가 되거나 뭐 혹행여라도 그 걸리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매일 언론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KBS에 확진자 나오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셧다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영방송인데. 일부 뭐 경찰서나 이런 데서 피의자 중에 확진자가 있었다 이래갖고 시설이 폐쇄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기자실도 폐쇄된 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국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주에 국회가 폐쇄되는 바람에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송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래서 녹화를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같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KBS에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방송 없어져야 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천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다들 보셨죠? 네. 그 기자회견에서 남은 거는 뭐 별도로 구체적인 대책이 아니라 결국 시계밖에 안 남았어요. 시계 하나 남았어요. 시계하고 엄지 손가락 두 개가 남았는데 시계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게 물론 이거는 뭐 본인밖에 모르는 건데 일부러 찬 건지 일단은 그 시계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제공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일부 장관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또 만들어서 제공한 바가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쪽 장로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쪽 설명은 신천지 그렇죠. 쪽 설명은. 근데 문제는 저는 좀 제 느낌이긴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시계 보여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를 두 번 하면서 정말 잘 보이긴 했어요. 손도 좀 그런 모습이고 또 시계에 그 날짜가 30일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시계를 안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안 맞췄다는 건 이번에 차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시계는 가고 있었는데 근데 원래 2월 29일 뭐 30일이면 날짜를 바꾸는데 그걸 안 바꿨는 거 봤을 때는 오늘을 위해서 어제를 위해서 착용했다는 가능성도 있고 그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 아니면 본인이 알기에 가장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뭐를 생각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미래통합당한테 보이는 메시지인지 지금 정부한테 보이는 메시지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엄지는 왜 들었을까요? 나 그것도 참. 근데 그건 뭐 내부용이겠죠. 어쨌든 기자회견 자체가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강제 수사가 개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와 그다음 신천지 내부의 어떤 동요에서 이제 회장이 나서지 않는다 이런 이제 사라졌다 이런 것들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건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은 뭐 다 보셨지만 이제 횡설수설하고 좀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엄지를 든 건 아마 뭐 신천지 내부를 향한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서울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혐의들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요거 김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크게 세 가지 혐의인데요. 하나는 살인입니다. 살인죄를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해죄가 있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 모두가 그거를 이제 회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신천지가 이제 명단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방조하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서울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요. 살인죄가 성립이 미필적 고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장도 뭐 변호사입니다. 법률가. 그렇죠. 형법책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뭐 제가 무시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미필적 고의 조금만 설명드리면 살인의 사망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의혹했던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렵게 보이는데 사망할 수도 있는데 에이 뭐 죽든지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런 게 인과관계가 딱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한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통상 살인죄 같은 거 고소 고발할 때 상당한 증거들을 확보한 다음에 고소 고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소 고발은 일단은 수사를 좀 촉구하는 의미의 고소 고발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박원순 시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수사를 위한다기보다는 네. 방역에 협조하는 그렇죠. 차원이다. 그걸 네. 촉구하는 차원이다. 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금한 건 궁금한 거죠. 네. 또 하나는 이게 보통의 상황이면 업무방해죄 이런 걸로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공무가 방해돼야 되는데 그 속임수가 공무 방해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사를 하면서 밝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딱 걸리는 건 딱 하나예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요. 근데 이건 벌금 사안밖에 안 되거든요.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예요? 그 지금 이제 개정을 했는데 개정안은 1개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만 딱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검찰이 어찌됐든 배당을 해갖고 수사를 착수를 한 거죠? 네, 검찰 내 코로나 TF가 구성이 돼 있고 예. 지금 검찰의 수사 기준은 뭐냐면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를 방해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는 기준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세력 누군가가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했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신천지가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법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가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명단도 제출했고 예, 제출을 했죠. 네네, 네. 하고 있는데 강제 수사를 개시할 명분 근거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견도 동시에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예, 근데 지금 수사는 배당은 했지만은 네.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약간 그렇죠. 분위기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좀 어려워요. 영장 청구도 어렵지만 청구를 했을 때 발부도 저는 어렵다고. 왜냐하면 벌금 사안입니다. 아하. 살인죄는 조금 쉽지 않고 지금 형량 상황에서. 자체가 그렇기 예. 때문에 어려운데 예. 우리가 이미 봤던 표창장을 좀 봤습니다. 그것도 낫거든요. 그걸 안 했으면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표창장으로 한 70군데 갑자기 100군데 표창장을 아니 소환하시고. 제가 얘기 그거는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기준이라면 표창장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라면 또 영장도 나고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를 둘러싼 의혹 중에 핵심이 예. 시설 공개를 안 한다라는 점이랑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굉장히 의혹인 거죠? 일부라는 네네. 이제 얘기가 나오죠. 명단을 뭐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한 6만 5천 명 정도를 이 얘기가 네. 있고. 근데 이거 두 개는 논란이지 법리적인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방역 당국이 계속 그 두 가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왜 감염됐느냐 이 감염 경로 확인을 네. 결국 위한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나 은폐나 뭐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직적으로 네. 애초에 감염 단계에서 그렇죠.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건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한다 하면 지금 그래도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도 안으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벌받게 되거든요. 네. 이른바 뭐 관련 센터라든지 네. 또 추수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군요? 추수꾼 이렇게 가서 뭐 포섭하는 기존 교회에 가서 추수. 이제 추수하는 예. 꾼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게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하고 검찰 이 수사를 합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의견이긴 합니다. 검찰도 뭐 비슷한 얘기들을 안팎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네. 먼저 나서는 거는 오히려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또 법무부와 검찰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선제적으로 좀 강제 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또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를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늦었어요. 이재명 지사가 할 때쯤 했었어야 돼요. 하려면. 하려면은 네, 지금은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아까 김한 기자 잘 지적을 했는데 명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 아니면 거짓으로 허위로 초장에 글이 제출됐다면 그런 어떤 개연성 있는 증거라든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건 좀 무리고요. 개연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또 영장이 나는 거고요. 발부가. 필요하다는 여부를 결정하려면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개연성들은 일부는 있어요. 아까 박원순 시장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의도적인 어떤 조작으로 보이느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 쟁점이 뭐냐면은 이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지금 법인 등록 뭐 종교법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 했어요? 예 아직 법인 등록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이단체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흠. 일단은 우리가 아는 많은 사이비나 이단으로 인정되는 그렇게 지목받는 단체들은 다 있어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 우리 말고도 주위에. 되게 예. 여러 가지다. 그 교주가 횡령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종교의 자유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게 임의단체로 등록이 돼 있든 어쨌든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산하거나 청산시키는 거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천지는 지금 종교법인이 아니라 임의단체에 해당되는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교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해체한다는 것도 큰 의미는 없겠네요. 법률상으로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파악한 신천지의 속성을 놓고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시도를 자신들에 대한 탄압이나 박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결속력이 더 똘똘 뭉치면서 음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내에서 신천지에 대한 논란을 해온 거는 이미 10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계속 이렇게 교세를 유지해 온 이유는 어떤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나 포교력 이런 것들인데 오히려 이런 방법들이 그거를 음성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 가지 좀 약간 이거는 뭐랄까 본질과는 큰 관련은 없는 건데 신천지가 고발을 당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 당명을 네.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네. 미래통합당이 또 고발을 했어요. 배당이 돼 있어요. 이건 형사 1부에 중앙지검 형사 1부가 명예훼손 좀 중요 사건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사를 하고 형사 2부에는 지금 코로나 대책반 해가지고 아까 살인 사건 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만희 총회장이 어떤 곳에서 장명을 했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선고도 걸려 있고 그게 맞다면 계속 그런 소문이 난다면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터넷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예전에 새누리당이란 당명 시절에 새누리가 신천지 아니냐, 같은 뜻 아니냐. 뭐 의원도 그런 말을 했었고요. 뜻이야 같은 뜻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거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신천지다. 그다음에 신천지 연관설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인터넷에 단골로 등장하던 소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얘기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걸 내가 지었다라고 직접 얘기했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수사는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만희 총장이 이 발언을 했다고 한들 그러니까 약간 허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어떻게 뭘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뭐 봉준호는 내가 키웠어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 해보신 거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배당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군요. 형사 1부에서 중요 사건을 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네. 또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이건 또. 곧 될 거고 지금 말한 것처럼 허세 부린 거면 뭐 처벌할 수 없고요. 예. 정말 만들었을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허세면 처벌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조금 저건 뭐 명예 어떤 고의적인 부분이 좀 적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문제는 네. 정말 이만희 총회장이나 그 관계자가 와서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게 아니니까 했겠죠. 예, 아니니까 고발했겠죠. 설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신천지라는 게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본질이냐 핵심이냐 요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쪽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